마일스톤 H. 안녕하세요. 마일스톤 H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2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 10분입니다. 공지 드린 것처럼 이번 주는 화, 목, 토 이렇게 3일 영상이 업로드 될 것이고요. 영상 업로드 내용은 시황 분석이 되겠습니다. 언제나처럼 장단기 금리차이고요. 장단기 금리차를 보시게 되면 현재 기준으로 1파, 2파, 3파, 4파, 5파 진행 중이고 5파가 연장 파동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장 파동 중에서도 1파, 2파, 3파, 그리고 현재 4파에서 5파 정도를 진행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RSI와 스토캐스틱을 보더라도 스토캐스틱은 과매도권에 진입을 했고 RSI 같은 경우는 과매도권에 진입하지 않은 상태로 상방으로 추세를 변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런 식으로 N자 형태가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RSI가 더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과매도권에서 상승 추세가 돌아가면 여기서 5파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런 식으로 끝나겠죠. 그러면 마지막 파동이 다 완료가 돼서 더 이상의 하락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에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0.512를 크게 하회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상방 추세로 이제 돌릴 수 있겠죠. 물론 여기서도 저항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0.72와 1.12 상방에 보이는 이런 숫자들을 다 상방 돌파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상향 돌파를 할지 여기서 추세를 돌릴지를 한번 봐야 되겠죠. 일단 장단기 금리차 주봉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을 보더라도 RSI와 스토캐스틱이 이제 과매도권에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RSI가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고 반등을 보일 수 있을 것이고요. 월봉 기준으로 보더라도 RSI가 크게 훼손되지 않고 하단을 좀 남겨두고 있지만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는 현재 시그널이 과매도권에 진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5파가 마무리되고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가면서 이런 식으로 스토캐스틱, RSI 모두 시그널 전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서 보이고 있는 3파 연장 파동이 1파, 2파, 3파, 4파, 5파로 이게 진행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현재 보이고 있는 이런 큰 파동 형태가 진행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지는 10년물과 2년물 사이의 이 스프레드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이게 10년물이라면 10년물이 더 크게 상승을 하고 2년물은 적게 상승을 해야 이런 장단기 금리차가 현재 예상하고 있는 파형처럼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상승이 된다는 게 무엇이냐면 단기적인 금리 상승에 대한 영향보다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을 시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플레이션 영향이 커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장기금리도 올라가고 단기금리도 같이 올라가는, 물론 속도차가 있겠지만 동시에 다 상승하는 전반적인 금리 상승 구간에 진입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를 보면요. 월봉 기준으로는 스토캐스틱은 과매수권에 이제 진입을 했고요. RSI는 상단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시그널이 나오면 상단으로 더 추가로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제가 상단을 예측을 해놓지는 않았지만 여기 보이는 이런 구간들을 다 잡아먹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물론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다 또 조정을 받긴 받을 겁니다. 어쨌든 10년물 장기금리 같은 경우는 월봉 기준으로 보더라도 상승의 여력이 추가적으로 남아있다. 2년물 같은 경우는 현재 큰 장대 양봉을 만들었고 시그널을 보더라도 스토캐스틱은 이미 과매수권에서 들어왔고 시그널이 겹쳐지려고 하는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지금 누울 수 있다는 거고요. RSI 같은 경우는 현재 과매수권에 진입하지 않았지만 상단으로 진입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10년물처럼 많은 공간을 남겨두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큰 상승보다는 적당한 상승, 즉 10년물보다는 적게 상승할 것이다. 대신 10년물은 더 크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차가 스프레드가 더 크게 상승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큰 변동이 없었고 1206원, 1205원에서 1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곧 1218원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구간은 곧 생각보다 빨리 도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 목요일부터 다시 장이 쓰니까 금일 영상에서 보여드릴 분석에 따라서 1218원을 빨리 도착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WTI인데요. WTI는 생각했던 파동으로 가지 않고 있었어요. 일본 기준에서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파, 2파, 3파, 여기서 4파가 진행되고 5파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이 파동이 4파 형태를 보여주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1시간봉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파형 형태가 여기서 좀 변동이 있었습니다. 상승을 좀 더 해버렸고요. 그러면 파동 형태가 이런 식으로 바뀔 것 같아요. 3파 조정 이후 현재 여기가 5파 진행 중일 것으로 보인다. 5파도 이런 식이 될 것 같네요. 1파, 2파, 3파, 그리고 여기가 4파 구간인 것으로 보입니다. 4파가 이런 식으로 진행된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가 마지막 5파인데 이 구간이 RSI와 스토캐스틱을 보시게 되면 스토캐스틱은 과매수권에 진입을 했고 RSI는 상단을 조금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승한 이후에 하락 시그널이 전환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상단의 상승 추세대를 한번 터치를 한 이후에 내려올 수도 있고요. 못 가서 다시 하락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4파로 예상되는 구간을 조금 더 상회를 해서 내려올 수도 있고 혹은 좀 더 강력하게 올라가서 1차 상승 추세대를 터치하고 내려올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시그널이 맞다면 현재 이 파동은 5파로 완료가 되는 것이고요. 1, 2, 3, 4, 5 이런 식으로 5파동이 완료가 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봉 기준으로 보면 이 큰 파동이 완료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런 식으로 완료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보조 시그널을 보더라도 스토캐스틱은 이미 과매수권, RSI는 과매수권 상단에 근접해 있죠. 여기서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파동 형태는 이미 5파동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상단의 1차 상승 추세들을 도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유가 하락을 보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하락 5파동을 그린다면 여기서 시그널이 끝났겠구나. 이 파동은 이제 완료가 되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측이고요. 여기서 해당 파동이 5파동의 1파가 끝났다고 생각되면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켜봐야 될 것이고요. 일단 월봉 기준으로 보게 되면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는 과매수권에서 현재 횡보 또는 조금 더 상승하려고 하고 RSI 같은 경우는 시그널이 불분명합니다. 상단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하단으로 내려갈 수 있는데 현재까지 봤을 때는 옆으로 누우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시그널을 방향을 모색을 할 건데 어떤 트리거에 의해서 이 5파가 연장 파동이 돼서 크게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시그널이 따로 없다면 여기서 5파를 마무리하고 하락으로 추세가 전환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인데요.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 옵션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옵션은 현재 여기가 5파로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 즉, 첫 하락 A 파동에 5파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옵션입니다. 그럴 경우에 하락 파동의 파형은 이런 식이 되겠죠.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런 식으로 해서 큰 하락 5파동을 만든 이후에 반등 이런 식이 될 경우는 여기가 A의 1파, 여기가 A의 2파가 될 것이고 이후에 나오는 가장 강력한 A의 3파가 될 것이다. 이런 식이 될 수 있는 게 첫 번째 옵션이고요. 두 번째 옵션 같은 경우는 이런 반등 없이 즉각적인 하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연장 파동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1파, 2파 이후에 여기서부터 연장이다. 즉 여기가 3-1파, 3-2파 이후에 여기서부터는 강력한 3파가 나와서 3-3파로 연장 파동으로 강력하게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그러면 여기가 어떤 식의 파형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옵션이 첫 번째가 될 수도 있고 두 번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현재 파동 형태가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봉 기준으로 보게 되면 파동이 3파, 3파 그리고 여기가 지금 5파 형태로 보여요.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런 식의 큰 조정 파동이 되고 여기서부터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고 하면 현재 이 파동 형태로 봤을 때는 1파, 2파, 3파, 4파 이후에 5파로 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다고 생각되고요. 빅스 지수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빅스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현재 1파, 2파, 3파, 4파, 그리고 5파 5파 형태를 만들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나스닥으로 돌아가세요. 만약에 해당 파동이 5파동이 맞다면 이런 식으로 1파, 2파, 3파, 4파, 그리고 5파 이런 식의 파형이 될 것 같고 이런 파형이 맞다면 현재 이게 조정 파동이 완료가 되었어야 정상일 겁니다. 조정 파동이 완료되었는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현재 1시간봉 기준으로 보면 스토캐스틱은 과매수권, RSI는 과매수권 직전인 것 같아요. 이게 4파가 맞다면 반등 파동이기 때문에 RSI 같은 경우는 과매수권까지 진행할 필요는 없어요. 즉
반등이 거의 끝났다고 봐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보면 현재 이 되돌림이 대략 50%대고요. 크게 반등을 한다고 하면 61.8% 구간인 15,132 주요 지지 저항선을 끄어두었던 15,150과 거의 유사한 수치죠. 여기까지도 올라올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까지 올라오기에는 RSI가 힘이 좀 붙여 보이고요. 스토캐스틱은 그에 비해서 너무 과매도권에 먼저 빨리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여기까지 나오긴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이게 5파동이 맞다면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따라서 1파를 침범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구간을 상승 돌파해서는 안 될 거예요. 상승 돌파를 한다면 여기는 파동 구조를 새롭게 해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때문에 여기서 제가 볼 수 있는 최선의 시나리오는 현재 상황에서 크게 상회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하락을 한다. 13,768을 다시 터치하거나 혹은 그 아래로 하회 돌파해서 큰 5파동, 여기서 여기까지 큰 5파동을 이런 식으로 끝내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끝내게 되면 전체적인 5파동, 첫 파동이 끝나게 되고 반등파가 이어질 것이다. 여기까지가 나오는 게 해석이 가능한 최상의 시나리오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관전 포인트라고 말씀드렸던 14,690을 어떤 식으로 상해 돌파하느냐 혹은 13,768을 어떤 식으로 하회 돌파하는 것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어제는 14,690을 상향 돌파를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해당 구간을 대략 한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 머물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다음에 현재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동 형태가 현재 5파로 보이기 때문에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런 식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마지막 파동이 과매수권에 거의 들어왔기 때문에 파동이 크게 올라가지 않고 하회 돌파할 것으로 보이고요. 마찬가지로 현재로서는 하회 돌파할 때 14,690을 어떤 식으로 여기 형태를 5파 형태로 내려가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5파 형태로 내려간다고 하면 이게 마지막 5파라고 확신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 큰 반등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확인을 하면 전체적인 파동 구조가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관전 포인트까지도 전반적인 거 설명을 드렸고요. 금일도 나스닥을 보실 분은 방금 설명드렸던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해 첫날 영상을 또 보시고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 모든 구독자분들 힘내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이상 마일스톤 H였습니다. 감사합니다.